최근에 요케레스랑 세슈코랑 니코 윌리엄스랑 기튼스 이 4명 다 원하는 구단은 확실하게 있으나 이 금액 차이 그리고 이적료 차이 때문에 협상 졸라 빠그러지고 그러는데, 니코 윌리엄스는 첼시, 아스날, 바이언, 지금 내가 방금 말한 요케레스, 세슈코, 니코 윌리엄스, 기튼스 중에서는 가장 수요가 높은 게 니코 윌리엄스긴 해요. 직접적인 컨택이나 뭐 그런 이슈들도 제일 많고, 니코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바르셀로나랑도 링크가 뜨고 그랬으니까, 바르셀로나랑은 사실 지난 시즌부터 무슨 바르샤 팬들도 뭐 자기 선수인 것 마냥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그 많이 났었는데, 근데 바르샤가 결국 못 간 것도 셀러리 캡도 있고, 그다음에 바르샤가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영입을 못했는데, 어쨌든 니코 윌리엄스도 여기서는 제일 수요가 높죠. 니코는 자신이 주급만 깎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제 주급이 3억 중반인가 초반인가 뭐 이쯤이어가지고, 그래서 빅클럽을 갔을 때 더 대우를 받고 싶나봐. 그리고 본인이 유로를 우승했을 때 그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높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에 관한 자화자찬이 좀 있는 거지, 한마디로. 그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단가를 부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니코 윌리엄스가 지금 최근에 플라텐버그한테 떴던 소식에 한해서는 봤을 때 연봉 300억 2천만 유로를 연봉으로 받는다는 소린데, 근데 그게 주급 6억이거든요 6억이면은 리그 15는 거의 기록을 해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급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아자르급은 돼야 된다 이거야. 윙어가 오자마자 6억이라는 거는. 근데 나는 그 생각이 있어요. 젊을수록 이적료는 비쌀 수 있고, 비싸야 된다가 아니라 주급은 싸야 된다라 생각하거든요. 나이에 비례했을 때 주급은 당위성이야. 근데 그 당위성을 깨부술 만한 영입이 있긴 하죠. 무샬라, 비르츠, 벨링엄. 근데 그런 애들은 뭐 노네고. 근데 니코 그 정도 급이냐?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주급 6억이 진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지도 이거 받을 급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냥 한번 불러보는 것 같아요. 6억은 진짜 아니야.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 니코 윌리엄스가 6억을 불렀을 때 얻는 이득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시장 가치가 올라가나? 그러니까 애초에 5억을 받을 셈이었는데 6억을 불러버리면 자신의 시장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가지고 가치를 펌핑 시키려는 건가? 감이 안 오긴 해요. 걔가 왜 그러는지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 정도로 빌바오 남고 싶다고 말을 할 거면 그냥 지금 안 떠나겠다고 말을 하면 되지. 이상하잖아. 굳이 그 선택지를 뭐하러 골라? 아니면 빌바오하고 지금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엄프를 하는 거다? 그럼 이적을 하겠다고 엄프를 하거나 이래도 되지 않나? 모르겠네. 바이아웃이 그렇게 높은 허들이 아니긴 하잖아요. 이 실력에 비해서 6천만 유로니까 본인이 그렇게 이적 가능성은 어느 정도만 열어둔 채로 약간 여지만 주고 다른 팀들한테, 여기서 만약에 니코가 진짜 다른 팀으로 이적 가겠다고 뭐 빌바오한테 협박을 하게 되면은 이적을 진짜 빌바오는 충분히 밀어넣지 보내줄 수 있으니까 다른 팀한테 주급을 높게 부름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단가를 높이는, 받을 수 있는 단가를 높이는 뭐 그런 형태인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스포츠 탈장 리스크라고 하기에는 걔 리스크 별로 없어 보이던데? 스포츠 탈장 이후에도 폼 여전해요. 잘하던데? 잘 모르겠어. 물론 탈장이 재발 이슈가 쉬워서 나중 가서 재발 터지고 폼이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뭐 그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고 완치한 경우도 있으니까. 블라우비치가 탈장이 가해서 진짜 안 풀린 케이스잖아요. 걔 스포츠 탈장을 진짜 안고 살았거든요. 걔가 사타구니 쪽에다가 본인의 모든 그런 신체 기술 같은 게 다 사타구니 쪽에 과부하가 하게끔 하는 스킬들을 많이 쓰는데, 그렇다 보니까 또 선천적으로 사타구니가 안 좋기도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탈장 같은 거 생기고 해서 달고 살았다가 지금 폼이 개박살나고, 이전에 주급 5억을 정당하게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만 어쨌든 그 정도의 기대치를 불러일으켰던 선수가 지금은 완전 개폭망해가지고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로 팀의 애물단지가 돼버렸는데, 근데 탈장을 이겨낸 케이스? 지금 가까운 데서 찾아볼 수 있지. 손흥민 탈장 이겨냈잖아요. 22년과 23년 그 시대에 있었던 그 탈장 23-24 시즌의 폼으로 증명했어요. 탈장 이겨낼 수 있다. 근데 지금 시즌 안 좋은 거? 뭐 탈장 이슈가 다시 터졌을 수도 있는데 탈장 때문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니코 윌리엄스도 탈장 이슈 때문에 가격을 내기 힘들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탈장 이슈고 뭐가 다 떠나서 6억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같은 원리로 요케레스도 나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 게요. 나 요케레스 되게 좋게 보거든요. 요케레스 같은 선수는 되게 다재다능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선수를 좋게 보려고 한다면 난 되게 많이 서술할 수 있을 것 같아. 특히 메뉴가 쓰는 3터 스위칭 형태에서는 더 많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터치라인에 가깝게 붙어있을 때 스위칭을 하더라도 존재감이 죽지를 않고 거기서 볼음만 가능하고, 다른 동료에게 발사대, 그러니까 어시스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충분히 구사가 가능해서 되게 좋은 선수 맞고, 그리고 그에 더불어서 또 스탯 생산도 되게 고르게 찍혔잖아요. 진짜 미친 스탯 맞긴 한데 지금 보니까 39골 7어시긴 한데요. 이거 스탯 진짜 또라이긴 한데, 그냥 나는 얘가 어떤 스탯을 기록했다 하더라도 스포르팅에서 넘어오는데 이게 주급 4, 5억 값이다? 이건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4억 초반대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4억 중반 넘어간다? 이거 이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메뉴가 그런 하이리스크 계약을 긍정적으로 고려할지도 좀 궁금한 게 본인들이 이 클럽이 망한 이유 중 하나가 높은 거주급을 많이 줘가지고 애들 워크에이지 해이해지고 그래서 깽판 부린 애들이 계속 양성됐다는 그런 느낌들? 레시포드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19시즌에 끝나고 재계약을 받았을 때 20만 파운드 받았으니까. 근데 그 나이에 20만 파운드 받은 케이스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서 나 지금 완전 그냥 메뉴에서 번아웃 왔다는 느낌이잖아. 의욕을 잃어가지고 얘가 열심히 안 뛰고 다른 클럽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현상을 초래하는 게 이제 주급 협상을 잘못했을 때 나오는 그런 현상인데 돈으로는 더 이상 이 선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느 팀에다가 고정하고 충성을 바라게끔 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장의 성적이 뛰어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급여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 급여라는 카드를 사실상 포기하고 가는 거랑 똑같아가지고 메뉴가 하는 스탠스는 그래서 유크레스한테 초반에 비드를 세게 주는 건 절대 좋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감독들이 쓰기 쉬운 선수라고 말을 한 거는 체력이랑 여러 포지셔닝 커버가 가능하다는 점에 한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긴 해요. 그러니까 사이드 커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이 있고 그리고 뭐 그런 포지션 이해도가 있고 전술 이해도 같은 면에서도 굉장히 좋으면서 그리고 체력, 적극성 이게 너무 뛰어나가지고 전방 압박이나 앞으로 스프린트를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스프린트를 자주 가져갈 수 있고 그거를 이 텐션을 90분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큰 장점이거든요. 상대가 지쳤을 때 효력을 발휘한다거나 그런 것들. 그래서 되게 좋게 보는 거였는데 그런 면에서 되게 감독들이 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모순적이게도 이 선수가 스탯 생산을 했을 때 리그에서 20골 이상을 반드시 넣을 수 있냐? 이건 확답을 못 하겠어. 나는 쓰기 쉬운 거랑 쓰기 쉽다 그래서 스탯 생산이 무조건 따라오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슈팅 기술이 좋아가지고 많이 때리는 것도 이해하고 다 이해하는데 골 넣는 패턴들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스탯 생산이 확실하게 보장이 될 수 있나 이건 모르겠어. 보통 주급을 높게 받으려면 스탯 생산이 가장 말이 안 나와.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뛰어난 실력을 지녔고 그 선수가 전방 압박을 어떻게 하고 사이드로 포지션을 뻗어나갔을 때 거기서 가져가는 포지션 이해도가 높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급 5억값 하냐는 소리 지금 대중들한테 들어? 안 들어요. 못 들어요. 그 이유가 스탯이 낮기 때문인데 스탯이 낮으면 그런 현상이 찾아오기 마련이고 요케레스도 나는 그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나? 이건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고주급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시스템이 제대로 들어맞으면은 20골 근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시스템이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하더라도 이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랑 프리메이라리가가 이 간극을 극복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 이에 더불어서 스포르팅에서 보였던 동료들의 컨디션하고 메뉴가 보이는 동료들의 컨디션이 일치할지도 모르겠어. 이 많은 부분이 일맥상통을 해야 20골이 기록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PK 비중이 적어야 생산적인 스탯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PK 스탯이 적어야 주급값을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건데 유케레스가 PK 전담을 하지 않고 15골에서 20골 고지를 무조건 밟는다? 확답할 수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난 유케레스 되게 좋아하고 많이 봤는데 잘 모르겠어. 그리고 유케레스가 좋은 딜이라고 충분히 평가받을 수가 있긴 해요. 성공을 받으면. 근데 좀 약간 배수진스러운 딜이긴 해. 얘는 PL에서 지금 이번에 망하면은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이게 커리어 자체가 프리메이라리가 입성 전까지는 그렇게 좋은 공격수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팀한테 좋은 공격수일 수 있지. 뭐 에버튼한테 좋은 공격수가 될 수도 있고 브라이튼한테 충분히 좋은 공격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얘 포트폴리오가 빅클럽한테 수요가 있냐 없냐 이 차이거든요. 망했을 때. 메뉴 가서 망했다고 쳤을 때 리셀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 가격 방어 전선이 생각보다 되게 낮다고 해야 되나? 망했을 때 플락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전에 이 쌓아놨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게 되면은 하베르츠처럼 비싸게 리셀이 가능한데 근데 요케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된다고 보여지긴 해. 그래서 실패 시에 찾아오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주급이라는 고정 손실 액수를 높여 놔버리면은 그 손실은 이제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나는 요케레스가 주급을 높게 받는 것에 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급을 높게 받는다 하더라도 하베르츠도 첼시에서 주급 높게 받았어. 4억 받았고요. 이정도 1,000억 기록됐는데 이게 팔렸을 때 주급 그대로 받았고 이정도 그대로 받았단 말이야. 뭐 아스날이 호구딜이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70%만 받았다 하더라도 난 그거는 하베르츠가 보여준 성적 대비 충분히 세이브가 많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요케레스가 70% 세이브가 될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6천만 유로에 이적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6천만 유로에 이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유로가 하나로 1,560원이니까 1,000억이 조금 안 되는 가격대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1,000억이 조금 안 되는 가격대에다가 주급을 뭐 4, 5억 때려박는다고 쳐. 4억 2천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4억 2천으로 이적을 해가지고 망했어. 뭐 리그 한 10골 넣었어요. 2시즌 연속으로. 그 정도로 되면은 절반 정도로 팔리거나 아니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겠지. 망한 정도에 따라서. 게다가 나이도 하베르츠가 첼시에서 아스날로 이적했을 때보다 좀 더 훨씬 많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심지어 하베르츠보다 한 살이 더 많으니까 당시 하베르츠보다 3살이 더 많은 게 지금 요케레스인데 그 가격권은 더 파게 되겠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단. 내가 첼시에 요케레스가 왔을 때 실패 확률이 적다는 그것도 말한 적 있어요. 실패 확률이 적다라고 생각해서 진짜 실패라는
실패라는 게 그 시스템에 적응을 못하는 게 난 진정한 실패라고 보는데 그거 자체는 엄청 적어요. 요케레스가 스포르팅 가기 전에 챔피언십에서 20골 넘게 받고 15시하고 막 망할까 싶긴 하네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생산적으로 볼 수 있는데 챔피언십에서의 지표는 난 더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왜 반박의 카드로 쓰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2부 리그에서 올라와서 폭망한 애들 한두 명 봤어요? 요케레스가 폭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데이터가 과연 우리가 지금 1부 리그에서 정상급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을 한테 대입시킬 수 있는 기준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일단 미트로비치 개망했잖아요. 그런 애들 보면은 부엔디야 뭐 수없이 나오는 케이스 중 하나고 그리고 2부 리그에서 망한 케이스 누구 있어? 듀스버리올도 지금 가까운 예시로부터 찾아볼 수가 있을 거고 하비엘리엇도 2부 리그는 박살 냈었어. 요케레스 지금 저주하는 게 아니라 냉혹하게 한번 보자 이거예요. 가능성을. 그래서 나는 메뉴 팬들 입장에서 진짜 아쉬운 게 델랍이라고 생각을 해. 첼시가 뺏어가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델랍은 왜냐면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얘는 3천만 파운드 이적을 하잖아요. 리셀이 일단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판매했을 때 가격 방어 그 이상으로 충분히 이걸 치를 수가 있어. 예를 들면은 막 무슨 델리알리급으로 개폭망하는 거 아니면은 웬만해서는 진짜 좋게 사갈 수 있다고 보는데 좋게 팔릴 수 있다고 보는데 포텐셜은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그런 리셀 가능성이 있고 이제 실패를 했을 때 얻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이득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수익 대비 전환율 이것도 꽤 좋은 편이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나는 메뉴 팬들이 되게 아쉬워할 수 있는 게 델랍이라 생각해. 왜냐면 또 델랍이 지금 시스템에 또 맞아 보여요. 걔도 요케레스랑 비슷한 장점을 공유하고 있는 편인데 걔는 이제 사이드로 뻗어나갔을 때 차력적으로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도 보면은 생각보다 된다고 보여지고 헤더에는 큰 장점은 없다고 보여지나 무난한 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요케레스처럼 몸통이 되게 두꺼워가지고 코어가 단단하다는 거는 이제 포스트 플레이가 기본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그라운드 경합으로 공중볼 경합으로는 포스트 플레이가 좀 능하지 못할 수 있어도 그라운드 경합으로 일단 1차 포스트 플레이가 된다. 뭐 그런 점에 강점이 있다. 이런 것도 되게 유사성이 많이 띄는데 그래서 나는 메뉴 팬들이 되게 아쉬워할 게 델랍이라고 생각해요. 델랍이 챔피언스리그 유무 차이로 첼시로 고른 게 아니라 메뉴를 고르지 않았던 이유가 첼시가 좀 더 적응하기 쉬운 환경이라서라는 것도 더 아쉬울 만하다고 봐 나는. 메뉴가 챔스를 못 나갔는데 그래서 델랍을 못 쌓았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다 보니까 더 희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쌓은 거니까 그게 아쉽다라는 소리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케레스는 실패 확률이 높다 이런 것보다 실패했을 때 추스려야 할 데미지가 받아야 할 데미지가 엄청 커진 거죠. 델랍에서 요케레스로 손해를 함으로써 그게 이제 엄청 위험한 거지. 보면 왜냐면은 고정 지출 비용 자체가 되게 높고 이적료나 급료 모두 다 거기 더불어서 리셀 가능성 따져봤을 때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나이가 어리면 보통 요즘은 이적료가 좀 높게 쳐지는 경우가 있는데 나이가 어리면 근데 보통 또 주급이 낮거든. 오시면은 오히려 실패 확률이 적긴 하죠. 걔는 그러니까 부상 확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고 게임 모델이 안 맞아서 짜증이 나는 거지. 그리고 주급이 너무 높아서 짜증이 나는 거지. 걔 릴부터 시작해서 입증해왔던 이 연차가 졸라 길어요. 리에서 입증했던 거, 나폴리에서 2시즌 입증했고 갈라타사라이 매진대에 보내놨더니 리그 개폭격 때리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연속성이 4년 연속 입증이 됐단 말이야. 뭐 터키 지표 뺀다 하더라도 3시즌이에요. 이거랑 요케레스랑 동일시를 둔다고 했을 때 기간도 애초에 오시면이 더 길 뿐더러 그리고 팀 무대의 수준 자체도 오시면이 더 높고요. 오시면이 실패 확률이 더 적은 건 사실이지 이렇게 봤을 때. 그쵸. 요케레스가 안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함. 근데 메뉴 입장에서는 약간 그거죠. 배수진에 몰렸죠. 왜냐면은 챔피언스 리그를 못 나가니까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챔스를 나갔을 때 세슈코도 노려볼 수 있고 오시면도 노려볼 수가 있었어. 근데 거기서 뭐 몇 가지 카드들이 배제가 됐을 거 아니에요. 챔스를 못 나가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고 첼시가 그래 봐서 알아요. 첼시가 그렇게 라이스를 뺏겼어 아스날한테. 첼시를 고르지 않았던 라이스의 당시 그 이유가 챔피언스 리그라고 되게 많이 말이 나왔었고 첼시 팬들은 그거에 관해서 되게 원통했었는데 근데 메뉴도 똑같은 상황에 지금 처해 있지만 요케레스는 이거를 마다하지 않고 요케레스는 이걸 따지지 않고 메뉴에 와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수동적으로 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맞지만 요케레스가 좋은 딜인지는 그래서 좀 약간은 고민을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웬만해서는 좋은 딜일 것 같긴 해요. 네. 요케레스도 수동적이거든. 걔도 선택지가 별로 없거든. 되게 애매하거든요. 내가 예전에 유벤투스랑 요케레스 링크 나기 전에 요케레스가 갈만한 팀을 꼽았을 때 그때 유벤투스를 말했었어 방송에서. 그걸 영상으로 안 시켜가지고 증거를 찾기가 되게 애매한데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지금 직접감 필요하고 경제적인 여유 부분 충분히 부담이 가능한 팀 찾아봤을 때 유베랑 메뉴 말고 없었어요. 내 생각에는 중동 배제하고. 왜냐면은 지금 바르셀로나 뭐 넥스트 레반도프스키 찾아야 된다 해서 뭐 요케레스 누를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바르셀로나 애초에 셀러리키 때문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되게 정배인 상황인데 거기서 요케레스의 이 고지급을 눌러라? 이게 말이 되나? 그 셀러리케 등록 여부 때문에 걔를 배제하고 알레티는 훌렌 알바레스랑 세를로토가 있으니까 배제를 하고 그리고 PSG 요케레스 뭐 필요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걔네 애초에 지금 퍼스널 시스템으로 존나 성공을 잘 걷어놓은 상황인데 게다가 지금 2년 스트라이커 자원 2명이나 있는데 걔는 언제 처분하려고 그래서 걔도 배제하고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블라우비치가 지금 밀란으로부터 계속 고정적인 수요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블라우비치만 차분하면 바로 버튼 누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벤투스는 그런 선수 필요하거든. 확실히 연건들은 있는데 근데 톱자원 쪽에 확실히 버텨줄 만한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이 기간을. 그래서 걔네 확실히 니즈가 좋고 또 챔피언스리그 나갔으니까 재정적인 여유분도 있을 거고. 근데 두산 블라우비치가 나갈 가능성 적은 게 마지막 시즌에 연봉이 1.5배가 인상이 되나? 그 조항이 있대요. 크게 인상하는 조항이 있다고 해. 블라우비치가 안 나가고 버틴다고 함. 그 이슈가 좀 있긴 해요. 예, 그게 계약의 내용에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 유벤투스는 골머리 앓는 상황인 거지. 지금 얘기가 좀 산으로 흐른 것 같은데 어쨌든 메뉴는 요케레스 영입에 관해서 보드진들이 리스크까지 다 감안하고 가격 책정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번에 걔 망하면은 좀 데미지 클 것 같거든요. 요케레스 망하면. 메뉴는 사실 지금이 문제인 게 아니라 지금 다음 시즌에 챔스를 못 나갔을 때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난 그게 더 문제가 크다고 보거든. 지금 오히려 괜찮아. 챔스 못 나갈 수 있어. 근데 이 다음이 문제라고 봐. 요케레스면 그나마 성공률이 높은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성공률은 높대. 실패하면 사망이야. 재수술로 뭔가 되게 힘든 정도? 근데 나는 메뉴가 일단은 확실하게 요케레스한테 주급 얼마 줄 거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 정도는 좀 높아야 되거든요. 주급이 5억대다 만약에 진짜 만약에 5억이면은 이거는 진짜 다음 시즌 리그 뭐 PK 합쳐가지고 20골 심지어 몰아넣는 게 아니고 꽤나 효율성이 높은 골들 기록하냐 마냐 이걸로 실패 여부 가를 것 같고 4억 초반대다? 15골에서 20골 사이? 기록하냐 마냐 이거를 볼 것 같고 3억 뭐 초반대다. 이러면 뭐 15골 넣으면 잘했다 이러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정도. 그 주급에 관해서 되게 많은 게 갈릴 것 같아. 근데 요케레스가 지금 이게 주급에 관해서 내가 확답을 못하는 이유가 얘가 지금 개인 합의가 들어가기 전부터 단장으로부터 이상한 말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적 성사 가능성부터가 지금 뭔가 성립이 안 되어가는 상황이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또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메뉴 팬들도 주급 얘기보다 이적료 얘기 때문에 더 빠게 돌 거예요. 아마 골 때리는 상황인 거지. 지금 구단하고 그러니까 스포르팅하고 요케레스하고 기싸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뭐 요케레스한테 내가 좀 주급 5억을 되게 강하게 반대를 했는데 왜 그렇게 반대하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유가 타리그에서 PL로 넘어온 첫 시즌에 5억에서 4억 후반대를 받았던 케이스를 생각을 해봐요. 어느 정도 레벨의 선수인가. 이것만 딱 정리해보잖아? 이러면 딱 끝나요. 진짜. 깔끔하게 끝나. 깔끔하게. 어느 정도 레벨의 선수들이 들어오자마자 4, 5억을 받았는지를 딱 볼 수 있거든요. 자, 메뉴에서 망한 예시 산초로 들게요. 산초 지금 메뉴 팬들이 언급하면 되게 싫어하는 선수지만 당시에 21살에 리그 15를 달성한 아자르 이후의 최초의 인물이거든요. 21살에 한 번도 없었거든. 내가 봤던 데이터에서는. 게다가 15 그 한 시즌 풀루크였냐? 아니야. 그 전 시즌에 뭐 15급의 스탯이 아니더라도 그 전부터 존나 잘했어요. 그런 애들이 5억을 받는 거야. 진짜. 하고 그다음에 비르츠. 이건 뭐 니코 윌리엄스 돌려가기 느낌의 말이기도 한데 비르츠도 그렇고 엘링 홀란도 도르트문트에서 걔는 도르트문트에서 실패한 시즌이 없어. 겨울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자마자 너무 잘했어요. 데뷔 전에 해트트릭이었나 그랬잖아. 그리고 스탯도 진짜 괴랄하게 계속 찍었고 그런 애들 예시가 더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애들이 4억 중반에서 후반대 5억 초반대 받는 거지. 근데 요케레스의 데이터가 뭐 연속성은 있죠. 2시즌 연속이니까. 근데 이게 전부 다 스포르팅이잖아. 포르투갈이잖아. 난 포르투갈 리그에서 넘어왔을 때 주급 그 정도로 받은 선수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있어 오자마자. 차라리 와가지고 잘한 다음에 주급을 높여받았겠지. 그러니까 포르투갈 리그 출신 중에서 포르투갈 리그에서 바로 넘어온 케이스 중에서 심지어 그래 푸페가 있네 가까운 유시에 푸페도 그 정도 아니었잖아. 1억 중반대 아니었어요 후반대에서. 푸페 처음에 왔을 때 그거 노예주급 계속 받다가 지난 시즌에 재계약해가지고 확 올라갔어. 덕배 같은 경우에도 와서 잘해가지고 높게 올라간 거야. 내가 말한 건 오자마자 받은 첫 주급을 말하는 건데 디아스도 그렇고 에데르송도 그렇고 충분히 맨시티에서 누적값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급이 올라간 거지 처음부터 높게 받은 케이스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3억 중반대도 되게 후하게 생각하는 편이야. 나는 4억 초반대? 이해할 수 있어. 이거야 그냥 상황이 급하니까. 4억 초반대도 솔직히 나는 부당한 액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케레스 지금 요구하는 주급 보면은 4억 초반대 훌쩍 넘잖아요. 언론에서 흘러나온 얘기로는. 루이스 디아스 걔 맨 처음에 8,700만 원인가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걔 지금 1억 초반대가 중반대 받아요. 그 인센티브 다 합치면 1억 후반대야. 루디도 존나 짜. 누가 그렇게 받아? 엔소 페르난데스도 주급 지금 챔피언스리그 나가서 인센티브 풀로 땡겨가지고 지금 2억 중반인가 그래요. 3억에서 그나마 높게 봐도 누가 초봉으로 챔피언스리그 못 나가는 팀에 와가지고 그 정도 금액을 받냐고. 게다가 저주가 아니고 팩트예요. 포르투갈 리그 출신 스트라이커 중에서 최근 5년간 성공한 케이스 있으면 말해봐요. 그 스탯 세게 찍어가지고 넘어가서 없긴 해. 이거 말하면 아봉돼요. 공격수 중에서 스트라이커 중에서
뷔페 스트라이커 아니잖아요. 이거 되게 미신에 가까운 거거든. 왜냐면은 약간 그런 거잖아. 야 분데스산 개똥 쓰레기고 팡푸스산 믿지 마라. 이러다가 성공한 게 마르무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다나가 있다고 한들 내 시선에서는 포르투갈 공격수 정말 인정하고 잘하는 거 알거든요. 요케레스. 근데 그러니까 망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위험성이 있는 시장에서 사오는 선수한테 그 주급을 높게 박을 수가 있냐 이 얘기야. 근데 그 얘기일 뿐이에요. 타렘이 잘해? 타렘이 인텔에서 패드립 들어요. 뭔 소리야? 인텔에서 욕 존나 먹어요. 많이 싫어하지. 어쨌든 이거는 요케레스에 대한 위기의식에 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요케레스는 지금 아모림이 애초에 만개를 시켰던 선수고 해가지고 웬만해서는 잘 쓸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이 뛰고 있는 동료 중에서 뭐 예를 들면은 페드로 곤살베스랑 유사한 선수가 누가 있냐? 뭐 나는 뭐 개인적으로 마운트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트링캉이랑 유사한 선수 누가 있냐? 아마도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대조보면 있다고 보거든. 그 다음에 뭐 히울만이랑 비슷한 선수? 우가르테 있어요. 모리타랑 비슷한 선수가 나는 없다고 보긴 하는데, 뭐 사실 전술을 그대로 빼다 박는다고 쳐도 굳이 항상 똑같은 선수, 똑같은 유형의 선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다른 걸로 치환이 된다고 보긴 해가지고 뭐그 정도 하나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나마 불안한 건 그거 있어요. 3백 메뉴. 이나시우 포르투갈 경기 보면은 수비 집중력은 아쉽다고 하더라도 빌드업 퀄리티 좋대거든요. 근데 이나시우나 뭐 코아테스나 디오만데처럼 볼 플레이잉이 진짜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이 3백에서 차는 게, 이런 애가 지금 메뉴 3백이 있냐를 따져봤을 때 솔직히 난 메가이어 빌드 시퀀스에서 못 믿겠고, 왜냐면 메가이어 빌드업에서 미스내가지고 지가 똥 치워서 이거 여론 만회해가지고 그렇게 여론이 좋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클러치 골 때문에 그 세탁이 되는 경우가 있지. 솔직히 전술적으로 불안한 부분 충분히 있거든요. 많이. 그리고 헤븐 지금 얘기하시는데, 헤븐은 지금 06년생이야 PL에서 여러분 이건 지금 저주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저 객관을 잘해야 돼요. 야 PL에서 지금 19살이에요 19살 주전 센터백으로 지금 데뷔해가지고 잘 되는 애 누구 있어요? 없어요. 최근에. 그나마 하위선이야. 게다가 하위성 같은 경우는 유베 1부 리그 지표가 조금 있는 채로 넘어온 걸로 기억하는데 잘못 기억하는 걸 수 있지만, 근데 얘는 헤븐은 아스날에서 데뷔를 한 이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걔가 못하는 걸 잘하는 걸 떠나서 애초에 센터백이라는 시장 자체가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 가장 늦게 꿀팁들이 터득이 되는 포지션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06년생을 이런 미들맨 라인 여기다 놓는 건 말이 안 되고, 최근에 그나마 잉글랜드 유스 출신 선수 중에서 어린 선수 중에서 적응을 그나마 제일 빠르게 하고 있는 게 코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코릴은 애초에 1부 리그에서 포텐을 만개한 게 2-2-3 시즌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반쪽짜리 시즌이었고, 지난 시즌 많이 헤매다가 이번 시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선수가 많이 안정된 케이스인데 임대 뺑뺑이 존나 돌았고요. 그리고 만개를 한 나이 자체가 22에서 23인데 22이 맞구나 이 정도 나이인데 헤븐은 당장 못하는 게 맞고,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넘어가자면은 윙백이잖아요. 지금 센터백을 말하는 거예요. 센터. 근데 거기서 난 더리어 좀 더 봐야 된다고 보긴 해요. 나는 메뉴 자체가 너무 불안했어가지고 평가가 바뀔 수도 있는 거긴 해. 리산마 부상일이 너무 많아요. 리산마가 솔직히 생산적인 패스 많이 넣긴 하거든. 리산마가 난 솔직히 메뉴 빌드업 시퀀스에서 가장 퀄리티가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패스 미스가 난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했는지 알 것 같고, 오버래핑 가져갔을 때도 왜 이렇게 했는지 알 것 같고, 아 얘가 아무리 시스템을 이해는 하고 있구나 정확하게, 이게 좀 느껴지는 선수가 나는 리산마라 생각하거든요. 이걸 내가 크펠전 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근데 부상이 많다 보니까 또 그 밑에서 오는 부실함들이 요케레스의 실패 원인을 오히려 자극한다면 자극을 하는 거지, 요케레스 선수 자체에는 큰 결함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게 칭찬인 거지 요케레스한테는. 바이어는 더리에도 잘 팔긴 했죠. 초기 매입 비용에 비해서 매각 비용이 굉장히 세이브가 잘 됐으니까. 그리고 나는 요케레스를 데려왔을 때 좀 걱정되는 리스크가 또 뭐가 있냐면, 공격진에 지금 되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은배, 푸냐, 요케레스 다 장착을 했다고 쳐. 나머지 포지션 어떻게 보강하려고? 나 메뉴가 지금 이것만 급하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3백 쪽에 충분히 구조조정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루크쇼가 일원이 될 수도 있고, 구조조정 일원 중에 계약 1년 남은 메가이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선수들 처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키퍼 오나나 쪽을 바꿔야 된다 이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레프트 풀백은 솔직히 난 도루구로 앉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 이거 해결 안 됐다고 봐. 말라시아 팔고 루크쇼 판다고 쳐. 데려와야 돼요. 도루고 못 버텨 걔 혼자. 안돼 걔 안돼. 그리고 우윙백도 디알로 윙백을 쓴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오플백이 필요한데, 달롯이랑 뭐 마즈로가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따질 게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인데요. 수비형 미드필더도 필요해. 뷔페 3선이 재능 낭비냐 아니냐 떠나서 그 선수가 3선에 섰을 때 찾아오는 불안함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또 필요하긴 하. 이렇게 되면 근데 또 카제미로 처분이 가능하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되게 어렵긴 해. 근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 잉여를 처분하면 끝나긴 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잉여가 처분이 안 될 것 같은 애들도 충분히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되게 앞으로 진전사항에 관해서 내 코멘트나 아니면 메뉴가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의 난이도는 진짜 천차만별로 갈리겠지. 이 여부에 관해서 진짜 많이 갈릴 거라고 봄.
그 다음에 셀슈코 일간에서는 이제 그런 의문점이 많아요. 가격이 씨바 왜 이렇게 비싸? 야 씨바 8천만 유로가 말이 돼? 뭐 이 말 나오거든요. 나는 언제나 생각하는 게 이적 시장은 상대성에 가장 많이 묶여있는 시간이라 생각을 하는데, 물론 상대성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가장 중요한 경우도 있겠다만, 그 기준, 그러니까 상대성을 배제한 기준, 그냥 주관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의 실력이 일정 수준 이하가 아니다? 하면은 상대성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더 돈을 얹어가지고 그 선수의 희소성 때문에 사오는 경우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보거든. 근데 세슈코가 솔직히 그 정도 기량 미달은 전혀 아니에요. 이 선수가 가진 희소성 때문에 돈을 세게 지를 수 있다고 보는데, 세슈코가 가진 희소성이 뭐냐? 20대 초반 스트라이커 중에서 빠따 좋고 힘 좋고 빅리그에서 검증이 수차례 됐고 헤더가 되는 선수, 그 중에서 스트라이커 있나 없나 따지잖아요. 몇 없어요. 그 중에서 세슈코가 수준 제일 높아요. 이건 팩트, 진짜 팩트.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상업적인 구조를 충분히 구상을 해야 되는 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세슈코 말고 없긴 해. 그래서 얘가 지금 선청부지로 가격이 솟은 것도 있고요. 라이프치히가 그래서 얘한테 그 높은 가격을 책정한 것도 있겠지. 장사꾼들이 그렇게 높게 책정을 한 이유? 그것 때문이죠, 솔직히. 피지컬은 홀란급인데 솔직히 말해서 도르트문트 시절 홀란드보다 피지컬 활용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나 홀란드는 개인적으로 도르트문트에 있을 때 애가 덩치가 저렇게 큰데 몸을 잘 쓰는 장점을 잘 모르겠네. 애가 뭐라 해야지? 자신의 신체적인 장점을 잘 살리는 건 모르겠다? 오히려 그건 맨시티 와서 개발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 전체적인 밸류나 어빌은 당연히 홀란드가 훨씬 높았는데 지금도 그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홀란드가 그 동나이 때 찍어냈던 스탯이 훨씬 값어치가 높았어가지고 기술들도 그렇고. 근데 세슈코 장점은 몸을 되게 잘 쓸 줄 안다? 어린 나이에 키가 그냥 크기만 하고 몸 제대로 쓰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멀티 취급받은 애들도 있는데 그거 대비 진짜 몸 되게 잘 쓴다고 생각하거든. 앙리도 그치, 혼란이 몸싸움을 피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루카쿠 같은 괴물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하시는데, 루카쿠도 되게 기술적인 스트라이커였어요. 걔 덩치값 못했던 애였어. 뭔 말이냐면 애초에 사이드에서 볼 잡고 드리블로 상대를 어떻게 쇼부를 본 다음에 본인이 자유롭게 공을 잡아나가는 형태를 되게 좋아했어요. 인텔에서 그렇게 실제로 썼고, 루카쿠가 등딱에 생긴 게 된 거는 22-23 시대 인텔로 임대를 가고 나서 로마를 가가지고 독박축구 쳐해보면서 생긴 거거든요, 내성이. 그래서 생기게 된 거지 루카쿠도 애초에 기술적인 스트라이커였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나이가 꽤 찼음에도 불구하고 덩치값을 못하는 스트라이커들이 있는데, 세슈코는 그런 자연스러운 터득은 굉장히 빨랐다.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쓸 수 있는 선수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시장의 수요는 충분히 높을 수가 있다. 근데 아쉬운 점은 그거긴 해요. 얘가 원톱으로 뛰었던 시즌이 대체 언제가 있냐? 주전으로. 없어. 내가 지난번에 호드리그 딜레마라고 혹시 기억함? 그때 했던 말이 그거거든요. 이 선수 어빌 존나 뛰어난 거 인정. 그 다음에 클러치 좋고 많은 감독들이 탐낼 만한 자원인 건 맞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얘가 레프트윙으로 뛰었던 풀시즌이 있냐 없냐? 이거 따지고 보면 없어. 그래서 그 딜레마가 생긴다고 말을 했던 거거든요. 호드리고에 대한 질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딜레마? 세슈코도 마찬가지라 생각함. 지금 요즘 시장에서 투톱을 쓰는 팀이 얼마나 있다고. 해봤자 인테르랑 알레띠 정도? 나머지 말고 잘 모르겠거든요, 메이저 레벨 수준에서는. 근데 거기서 투톱에만 세팅이 계속되어 있었던 공격수를 데려온다? 그걸 원톱에 이식을 시킨다? 베르너랑 비교할 건 아니긴 해. 베르너랑 비교할 건 절대 아니라고 보긴 해요. 걔네들보다 실패 가능성은 더 있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근데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있는 건 똑같거든요. 얘를 대체 어떻게 쓸 것이냐, 얘를 가지고 어떤 확신을 할 수 있냐, 이런 의문점이 드는 거죠. 그게 불안 요소긴 한데, 근데 그런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 굴려놔도 알아서 그냥 그 FM에서 바코 키운다는 거 있잖아요. 바키라고 하잖아. 바키 하면은 꽤 잘 클 것 같아. 근데 이적 시장에서 그 정도 돈을 세슈코한테 썼는데 무난하게 잘 클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 기대치를 바라는 게 맞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요즘은 1,000억이 너무 남용되고 있어요. 1,000억에 대한 가치를 본인이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 나는. 예전처럼 1,000억짜리 공격수라 그래갖고 공격수를 데려와서 리그 29를 고정적으로 바라야 되는 시대? 이건 지났다고 봐. 요케레스랑 또 다른 거는 나이 차이도 있고요, 주급 액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인플레가 분명히 있거든요. 요즘 시장에서 세슈코만큼 리셀이 되게 쉬운 선수를 그 정도 가격에 사온다? 이거는 이제 스탯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추는 게 정당하다고 보여줘요. 그래서 약간은 모순돼 보일 수 있지만 세슈코랑 요케레스는 그런 식의 가격 같이 매기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 좋은 애들은 반이라도 가, 진짜. 근데 세슈코는 누네스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누네스가 몸이 좋다라는 거는 코어, 통, 앞으로 치고 나갔을 때 상대방이 잡지 못하는 스피드나 그런 이제 몸싸움의 장점들, 이런 게 몸이 좋은 평의 보통 주류인 거지. 세슈코는 높이가 되잖아요. 헤더 잘 써요. 여기서 더 단순한 접근이 뭐냐, 후자거든.
그래서 나는 세슈코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걔는 그냥 포스트 플레이만 시켜도 첫 시즌에는 충분히 아스날에 큰 도움 된다고 봐. 아스날에 냉정하게 지금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볼 잡고 돌려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지루 같은 선수 있었나요? 지금까지? 없지 않았나? 그나마 제수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수스가 키 대비 코어통이 워낙 좋아가지고 난 그게 됐던 선수라고 보거든. 근데 걔는 못 나오잖아. 씨발 부상 개 많이 당해가지고 주전값에 출전 시간을 못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됐던 거잖아. 그러니까 아스날이 지금 필요한 게 사실 득점값이 많이 필요하냐? 이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만하고 보지만 득점값보다 나는 더 우선시 되는 게 이런 포스트 플레이 면모들이 맞다고 봐. 아스날이 요즘 단순한 접근 방식을 가져가기 시작하잖아요. 점점 더. 근데 단순한 접근 방식에서 가장 필요한 게 포스트 플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제일 그냥 무난해. 제일 무식하게 잘 먹히는 패턴이에요. 그냥 페널티 박스 안으로 공을 집어넣어. 그럼 어떤 덩치 큰 미친 새끼가 볼 받아가지고 두 명을 막 그냥 묶거나 그 다음에 포스트 플레이 툭 떨거나 사이드에 있는 자원한테 줘요. 그럼 이제 메잘라 자원으로서 침투하고 있는 뭐 하베르츠나 라이스나 아니면 스탯 생산에 능한 뭐 트로사르 같은 애들이 접근해가지고 슈팅을 차겠죠. 그렇게 되면 수적 이득을 세코 같은 애들이 봐놓은 상태에서 슈팅을 차는 거다 보니까 훨씬 더 여유롭고 훨씬 더 유력한 득점 찬스가 나오겠지. 그렇기 때문에 세슈코가 나는 값어치가 스탯 생산이 낮다 하더라도 아스날한테 굉장히 효율적인 픽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아스날 팬들 중에서 요케레스를 왜 노리지 않고 세슈코를 노리냐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하는 거는 이런 데서 차이점이 있다고 봐. 난 요즘 공격수는 스탯만으로 다 설명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시스템 풋볼이잖아요. 시스템 풋볼이면은 그만큼 그 시스템에 얼만큼 부합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사실 스탯 생산은 당연히 축구는 골보다 중요한 게 없긴 하거든요. 근데 골은 시스템만 잘 맞아 들어가면 다른 애들이 책임져 줄 수가 있단 말이야. 요즘 스트라이커가 득점만 업무를 많이 맡고 있냐 이건 또 아니야. 그래갖고 난 세슈코가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세슈코에 대한 니즈를 득점값으로만 설정하는 거는 약간의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다 이거지. 아래 그 얘기도 해보고 싶다. 호일룬을 팔아야 되냐 지르크지를 팔아야 되냐. 물론 호일룬을 파는 게 지금 이미 거의 기정사실화 되긴 했는데 난 지르크지라는 옵션의 카드를 남기는 게 그냥 개인기량이 좋아서 살아남는 거지 사실 시스템이 진짜 안 맞는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나는 지르크지가 윙포워드의 득점 생산, 윙포워드들의 스탯 생산 능력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잘해주긴 하는데 그럼 그 어디까지나 풋라인에 특화된 전술에 들어갔을 때 얘기지. 메뉴가 지금 요케레스를 사왔을 때 특화된 역할을 맡긴다? 이건 잘 모르겠고 그 메뉴의 이선들의 스탯 생산이 느가냐? 이것도 모르겠거든요. 옛날에 레시포드 같은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어. 지르크지랑 레시포드를 같이 쓰면 또 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선수 중에서 스탯 생산에 능한 선수가 이선 중에 있는지 모르겠거든. 근데 지르크지의 펄스 나인은 좀 느낌이 다른 게 피르미누의 포스트 플레이가 되고 힘을 쓰고 그게 됐었는데 지르크지? 기술적이야. 이 선수의 장점을 설명을 한다면 기술적인 장점이 크지 사이드에서 존재감이 좋냐? 아니면 중앙에서 박아놔서 뭔가를 시켜놓기만 하더라도 리턴값이 좁냐? 이 두 가지가 되게 애매하긴 해요. 근데 피르미드는 애초에 윙포워드 출신이고 코어가 몇 단단했어. 그래서 그게 됐는데 근데 지르크지 그게 안 되잖아요. 지르크지가 지금 이 시스템에 적응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고 이걸 굴려봐야 알아.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호일룬이 그 유형에 그나마 맞기 때문에 남을 가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새끼는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이런 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실력이 개족박아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진짜. 난 애초에 아모림이 메뉴에 부임을 했을 때 마운트 되게 좋아할 거고 그리고 호일룬 더 적극적으로 쓸 거다. 이 두 가지를 예언을 했던 사람인데 다 맞잖아요. 지르크지랑 호일룬 출전 시간 비교하면 호일룬이 훨씬 많잖아. 마운트 그리고 복귀하자마자 개같이 핥아대면서 존나 썼잖아요.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마운트를 박았던 이유 시스템적으로 더 부합해 보였었잖아. 그래서 약간 이런 게 맞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는 것도 있는데 호일룬은 분명 시스템에 맞았어. 아모림 심지어 처음에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벌어진 거는 대단한 거야. 정말. 감독은 사실 결과도 결과지만 훈련장에서 보이는 모습들 그리고 과정의 가능성에 가장 많은 거를 무게감을 실어두고 판단을 내리는 직업인데 근데 그 과정에 관한 확신을 안겨다줄 수 있는 이 세팅값을 지닌 호일룬이 벌어졌다는 거는 진짜 다른 의미로 드라마틱하고 대단한 거 라고 생각합니다. 아모림도 그 나름대로 호일룬한테 기회 진짜 많이 줬어. 호일룬이 그 기대에 관한 호응을 약간은 했거든요. 나아지긴 했거든. 근데 그 성장폭이 너무 느려. 유망주인 걸 감안했을 때 보통 유망주한테 바라는 게 뭐냐? 흡입력이 좋다는 거거든요. 흡수력. 그러니까 이 스탯 생산이고 뭐고 경기력이 개선되는 이 속도가 굉장히 다른 나이대에 비해서 빠르다. 습득력이 빠르다. 이게 보통 유망주한테 기대될 수 있는 그 기대치인데 이 새끼 습득력이 너무 느려요. 너무 완만해 성장 그래프가. 뚝배기야 뚝배기. 램미처럼 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발전을 하긴 했어 후반기에 가면 갈수록.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저조하니까. 그리고 또 얘기할 게 기튼스인데 기튼스 첼시 리즈 생각해본다면 나는 스카웃 되게 합당한 영입 시도라고 생각하긴 해요. 지금 뭐 많은 레프트 윙어 매물들이 있을 거고 비슷한 가격대에 사올 수 있는 다른 선택지도 분명히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윙어나 상대평가를 갈겼을 때 얘가 더 낫네 해서 고른 니즈도 있을 거고 그리고 유형을 살펴봤을 때 기튼스의 유형을 골랐다라는 것도 굉장히 나 칭찬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마레스카 시스템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겸하면서 레프트 윙어를 봤던 새끼 중에 성공한 새끼가 있나요?
없습니다. 마베디드라는 케이스를 봤을 때 이 선수 달리기 뒤지게 빠르고 빠따 좋은 유형인데 기튼스는 딱 그 유형이야. 산초랑 닮았다는 평이 있는데 그거는 산초랑 비슷한 성장 배경을 지녔다는 얘기지 플레이 스타일에 닮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이 선수 속도전에 굉장히 능하고 본인 인터뷰로도 나는 축구 선수 안 했으면 육상 선수를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회자를 할 정도로 말을 할 정도로 본인의 이 신체 능력에 굉장한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 근데 이런 선수가 첼시 시스템에 지금 없었진 않았죠. 무드릭 씨발놈이 있긴 했는데 망해서 문제죠. 두 가지 의미로 다 망했지. 걔는 상업적으로도 망했고 실력적으로도 망했고 그런 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긴 했다만 근데 그런 프로필이 굉장히 필요했는데 여기서 기튼스를 노린다? 엄청 합리적인 거지. 마레스카는 애초에 경기장을 펼쳐놨을 때 터치라인에 핀을 박아놓고 쓸 애가 필요한데 보통 터치라인에 핀을 박아놓고 쓰려면은 킥이 진짜 뒤지게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그냥 신체 능력을 살린 드리블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튼스는 두 번째 해당이 되는 거지. 그리고 보통 두 번째를 마레스카가 더 자주 쓰기도 했고 그래서 나는 정말 잘 데려오는 픽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마드웨케가 후반기에 레프트 윙에 출전을 해서 강점을 보였던 것도 이게 크다고 봐요. 나는 마드웨케가 사이드 윙어에 섰을 때 다른 윙어들에 비해서 유독 신체 경합에 관한 강점이 굉장히 세다고 봤거든요. 엄청. 그래서 마드웨케를 보면 되게 아다리성 경합이 많이 나와. 아다리성 세컨볼 취득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다 마레스카 시스템의 이런 왼쪽의 측면에 피지컬이 강한 애가 들어갔을 때 더 부합되는 느낌이 강하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기튼스에 관한 스카우팅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근데 후반기 박았다 그래서 평이 너무 박한 것 같아 솔직히. 전반기에 잘했다고 후반기에 못하는 거에 관해서 화해법이 나왔다? 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애매하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걔가 핏이 지쳤을 수도 있어. 컨디션이 그냥 안 좋았던 걸 수도 있고 지표가 너무 적어요. 잘한다고만 확신하기에도 못한다고 확신하기에도 지표가 너무 적어. 그리고 저번 후반기에 감독의 시스템이 바뀌었잖아. 근데 이거를 과연 공략만 철저히 당했다라고만 볼 수가 있냐 이거지. 실제로 누리사인이 경질되고 나서 기튼스의 폼이 많이 죽었는데 이게 아다리라면 아다리일 수도 있긴 하다만 확실하게 극령에 갈리는 거는 감독이 누구였냐에 따른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난 충분히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고 봐. 또 포지션 변경. 그러니까 똑같이 레프팅으로 나온다 그래서 모든 포지션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그 레프팅으로 출전한다고 했을 때 역할이 충분히 다를 수가 있고 동선이 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취하고 있는 위치가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차이점 때문에 정말 많은 게 갈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망가진 케이스가 분명히 극명하게 있고 이거 다른 클럽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래시포드도 메뉴 팬들이 추억했을 때 스탯 생산을 정말 잘했을 때가 언제야. 버텨주는 스트라이커 있고 왼쪽 측면에서 인사이드 포워드 역할을 하되 거의 세컨도처럼 뛸 때 정말 잘했단 말이에요. 걔는 클래식한 윙어로 뛰었을 때 래시포드가 잘했냐?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치 변화 그리고 역할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폼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기튼스를 과연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냐? 무한 긍정이란 얘기가 아니야. 조금은 의견을 중립으로 모셔보자 이 얘기. 그러니까 루디는 그러니까 로버트슨의 활용 그걸 떠나서 위치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게 갈릴 수 있다 이거죠 내 말은. 게다가 첼시가 지금 윙어 라인에서 스탯 생산이 되게 저조한 편이긴 해. 나는 뭐 짠초 롤은 스탯 생산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긴 했다만 근데 사실 스탯 생산이 되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튼스의 장점이 스탯 생산이기도 해. 이번 시즌 스탯 잘 찍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난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근데 요케레스든 슈코든 기튼스든 최후 통첩 쳐어겨놓고 그따위로 올리는 거는 셋 다 선 넘었다. 이거는 그 가격 주고 왜 삼? 씨발 내가 왜? 이 생각 들어. 내가 왜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급한 거는 보통 구매자 쪽인 거 맞는데 그냥 열받아요. 족같아서. 이건 아스날 메뉴 첼시 대통합 아니냐? 아니 씨발 합의점을 찾아놓고 왜 갑자기 지랄이야. 개새끼들이. 그런 게 있나? 김민재 얘기 잠깐 해볼까? 니들이 김민재가 시장에 나왔을 때 얼마의 가치가 있다 생각해요? 지금 당장 나는 그때 4천만 유로라 그랬나? 이상이면 안 살 것 같다고 했던 것 같은데 600억? 근데 나는 근데 저평가가 아니라 600억 맞아. 시장 가치 그쯤 되는 것 같아. 나도 동의해. 근데 냉정하게 600억에 나오면 살 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또 뭔 개소리냐.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29살에 피지컬적인 장점이 가장 특이점으로 잡히는 선수가 매물로 나왔어. 근데 600억에다가 지금 주급 3억 5천 받고 있는데 지금 전성기기량이잖아요. 그럼 주급을 그만큼 대우를 또 해줘야 선수의 니즈를 채울 수가 있어. 그럼 주급은 꽤나 많이 나가는데 바이언보다 낮은 클럽이 노린다고 봤을 때 3억 5천은 정말 많이 부담이 되는 액수란 말이에요. 주급 동결을 가져간다고 쳐도.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600억이라는 고정 지출 심지어 리셀이 안 돼. 근데 나는 이게 김민재가 그 값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 이상한 정말 이 계륵 같은 수요층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 특수성 때문에라도 4천만 유로 이하에 나는 식정을 하고 살 각오를 할 것 같아. 내가 구단 관계자라면. 예를 들면 내가 인텔이야.
아니면 내가 뭐 나폴리 관계자야, AC 밀란 관계자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민재킴? 3천만 유로를 오픈 이벤트 찔러볼까? 하고 4천만 유로 이하 가격에서 최후 통장 날리고 끝낼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바이언한테 3억 5천은 좀 지불이 쉬운 금액이긴 하다만 그 클럽한테는 결코 쉬운 주급이 아니라서. 근데 실력은 진짜 좋긴 하다고 보거든요 나는. 아니, 김민재가 3백 세팅에서 오른쪽 스토퍼 뛰면 존나 잘할 것 같거든요 진짜. 왼쪽이나? 근데 오른쪽 정도 부합하긴 하겠다. 그래서 인테르가 지금 마침 파바르가 또 애매하면은 김민재 살만하다고 보거든. 가면 되게 개 잘할 것 같긴 한데 인테르가 그 돈을 질지 모르겠네. 인테르도 이제 나이만 선수 안 사거든요. 얘네 주급 동결이면 한 3천만 유로를 찔러볼 것 같아. 3,500만 유로에서. 시장 가치를 잘못 측정하는 걸 수도 있는데 난 그렇게 찔러볼 것 같아. 이걸 얘기한 이유가 김민재의 시장 가치에 관해서 되게 애매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는.